3년 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토쇼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여기에서 현대자동차 그룹, 그 다음엔 중국에서 그레이트 월 모터스, 그 다음에 질리 정도가 이제 부스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작년과 좀 유사하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에 대한 이제 솔루션 업체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QNX라든지 소나투스 같이 이런 SDB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IT 솔루션들이나 소프트웨어 솔루션들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지금 나와 있고, 저쪽에 보시다시피 아이오닉 같은 경우를 이제 놓고 외부 OEM의 차를 놓고 우리 소프트웨어 덕분에 차가 이렇게 좋아집니다 라는 모습으로 하는 플레이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오시코시, 그 다음에 존디어 같은 OEM들이 플레이스가 있고, 이노텍이라든지 뭐 HL 만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부품들을 납품하는 쪽, 부품들에서 뭐 센서, 움직이는 액추에이터, 그 다음엔 배터리에 관한 솔루션, 그런 업체들이 눈에 띄고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비 회사고 건설 기계를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재작년에는 주로 자율주행이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자동화가 어떻게 됩니다 라는 모습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에 연계해 가지고 농작물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대시보드 같은 것들을 보여줬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자체를 어떻게 밸류 있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하나, 두 번째는 로보틱스화입니다. HL 클레무브, HL 만도 같은 그룹사의 역량들을 지금 모아놓은 형태인데, 지금 보시듯이 로봇 액추에이터 솔루션, 즉 액추에이터 같이 원래 전문성이 있는 일부 부품들에 대한 것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는 모습들은 다른 로봇 같은 거라든지 마이크로 모빌리티 같은 영역에서는 작은 OEM의 역할을 하는 것, 단순히 이제 서플라이어가 아니라 모빌리티에 있어서 로보틱스가 부각이 되고 완성도 있는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이크로 모빌리티라든지 어떤 특정 목적의 로봇 같은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쪽을 보시면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해당하는 포터블 디바이스 포 데일리 라이프라는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엔 로봇으로 보시면 이쪽입니다. 로보틱스 앤 센싱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같은 데 들어가는 부품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공급을 하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기계 자체가 주인공이었어요. 차를 파는 회사였다면 이제는 차와 함께 이런 솔루션과 데이터 자체가 의미가 있어지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퍼레이션 센터 같은 데를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모니터가 있죠. 실제로 앱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쓰고 있는 이제 트랙터라든지 컴바인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제어를 할 수도 있지만, 이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들이나 향후에 개선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 쪽으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위성과 연계된 스타링크와 연계되어 있는 커넥티비티를 가져가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기업 고객 같은 경우에서 지역별로 어떻게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현실이 어떤 형태고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농업 데이터 플랫폼 회사를 지향하고 있는 모습들, 이건 결국 비즈니스 모델이 대단히 혁신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쪽에 보면 지멘스의 메인에 해당하는 공장 솔루션이라든지 제조에 관련된 것들이 있고, 이곳에는 지금 이제 페이브 360이라고 해서 디지털 트윈 솔루션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미래의 자동차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이제 SDB라고 할 필요가 없이 자동차가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이전엔 하드웨어 테스트를 하고 소프트웨어 테스트도 각 ECU별로 붙어 있는 테스트만 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이 소프트웨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테스트를 할 때 소프트웨어 테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드웨어 상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전보다 이 차를 만들어내는 사이클이 길어질 여지가 있어요. 복잡성이 더 높죠. 그런데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면 디지털 트윈의 하드웨어를 놓고 이게 실제로 문제가 없는지를 미리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I 기능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테스트를 실제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개발 단계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나중에 이게 팔렸을 때에도 실제로 우리가 차를 조정하거나 어떤 새로운 기능들을 이용하거나 할 때에도 밸리드한 것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미래의 자동차의 모습에서 특히 SDB나 자율주행 이런 측면에 있을 때 시멘스 같은 플레이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부스입니다. 이번 CES에서 가장 큰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고 가장 잘 정리되었고 가장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는 부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는 자동차 또는 소프트웨어 또는 자율주행
또는 새로운 어떤 프로덕트들이 전시가 되고 개별 기능들이 전시가 되었다면, 이번에는 아주 명확하게 Partnering with Human Progress라는 미래의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거기에서 로보틱스가 어떻게 우리의 생산 현장과 제조 현장을 바꾸고 그 다음엔 모빌리티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내러티브를 보여주고 있고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인 아틀라스, 그리고 스팟 같은 이제 사족 보행 로봇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모베드와 같이 실제로 바퀴가 달려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유니버설하게 쓸 수 있는 로봇이 같이 전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안쪽으로 보시면은 자동차 EV에 있어서 EV 플랫폼에서 어떻게 로봇가 쓰일 수 있고 공헌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웨이모 부스입니다. 웨이모는 사실은 새로운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물론 지금 웨이모라는 이제 플레이어는 자율주행을 넘어서 자율주행 택시업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굉장히 의미 있는 플레이어가 맞습니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보시듯 아이오닉 5로 이번에 차종을 넓혔죠. 또 하나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것들이, 이전에는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레이더, 그 다음에 카메라,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택시를 이제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작아졌고 그 다음에 굉장히 세련돼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자율주행 자체의 완성도, 그 다음엔 이 택시 서비스의 완성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들이 과연 내년도가 되면 이쪽에서는 뭘 보여줄 것인가 라는 게 이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로보틱스 얘기를 드렸지만 자율주행 택시, 무인 택시야말로 실제로 로봇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볼 때에는 물론 나중에도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내연기관 차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기차가 부각되는 이유는 자율주행을 한다든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의 가치를 우리가 실제로 이용하려면 차가 컴퓨터화가 되고 컴퓨터가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 너무나 복잡하지 않아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전기차라는 것들이 의미가 있게 되고요. 웨이모도 그래서 100% 전기차만으로 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모빌리티에서 차가 로봇화가 되고 디지털 디바이스화가 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뭐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은 시사점을 주는 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하면 올해는 확실히 AI, 그 다음에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작년은 SDV가 많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은 오히려 그냥 차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올해 특징을 보면 뭐 SDV나 AI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더 합쳐져서 과연 모빌리티는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에는 차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인 아틀라스, 그리고 스팟 같은 그런 모델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나올 때에도 이전에는 이게 얼마나 작동을 하고 이게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피지컬 AI가 반영되어서 실제의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이 실체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에 자동차를 만드는 게 서플라이어 역할을 하지만 작은 마이크로 모빌리티 또는 로봇에 대해서 작은 OEM의 역할을 완성도 있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 디어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은 아주 명확하게 농업에 관련된 데이터 회사다라는 것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술의 진보가 좀 더 이루어지면서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쓰이려면 데이터나 기술 요소들이 뒤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 웨스트홀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